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통행통신통관분과위원회에서 남북이 전자출입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 등 남측 RFID 설치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공사 예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세부 일정, 공사 인원 출입 체류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북측과 협의했으며 다음 주 초부터는 합의된 세부 공사 일정에 따라 실제 설치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체계는 사람이나 화물의 남북 출입 경시, 통관 절차를 사람이 아닌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통관 소요 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인해 남북 간 일일 상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인터넷 연결과 군 통신 문제, 통관 편의 제고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북측과 실무 접촉을 하는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장성택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과거 주상성, 리태남, 리영호 등은 신병을 이유로 물러났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던 것과 달리 장성택의 경우 현재까지 공식적인 보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전후 납북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남한 정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류 장관은 귀환 납북자들로부터 북한에서의 생활과 국내 귀환 과정, 국내 입국 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장관은 귀환 납북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3일 연세대학교에서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장관은 통일은 젊은 엘리트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명령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북한과 강대국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 북한의 설득,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어울림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열림, 울림, 어울림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5일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제2하나원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화천군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2차례의 세미나와 교육과정을 수료한 원생들의 홈커밍 데이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제2하나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기초 사회적응 교육과 5개의 심화교육 및 7개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의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이 올해 7월 북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구입하는데 총 가계 지출의 43%를 지불하고 에너지의 23%, 의복 구매의 12% 등을 지출했습니다. 이 밖에 주거 비용으로 11%, 저축 5%, 교통비의 4%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식량기구가 조사한 성인들은 모두 하루 3끼 식사를 했으며 일부 임산부와 수유모는 4끼를 먹으며 식량 부족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가정은 1년 전 응답자의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더 싼 음식을 먹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으며 식사량을 줄이거나 음식물을 물에 불려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납북자 신고 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접수된 신고는 3.5%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했거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6.25 납북자에 대한 정의부터 신고 방법까지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대담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아온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고 6.25 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어느새 신고 마감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아직 미신고하신 납북자 가족들께서는 신고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유니뉴스 특별대담에서는 지난 3년간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임병철 국장님과 함께 위원회 활동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설립 배경과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3월 26일에 공포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국무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가족분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미신고하신 분들 중에는 신고를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혹 그렇다더라라는 등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북자 가족분들께서 전혀 오해가 없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납북자 가족분들이 남북 간 분단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겪어왔던 고통과 아픔 등 그 심적 상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이러한 심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 북한에 계신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등 납북자 가족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6.25 납북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00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 납북자 가족회가 재결성되어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입법 청원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정부도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 국회에서 6.25 전쟁 납북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2건이 발의되었으며 2010년 3월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더욱 늦기 전이라도 이제는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는 그 일환으로 6.25 전쟁 중에 납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납북자로 결정해 드리고 여러 가지 기록물 등을 수집, 분석하여 역사로서 정리하는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6.25 납북자란 어떤 이들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6.25 납북자란 6.25 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하며 현재 약 8만에서 10만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이 설립 이후 많은 접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접수된 납북자 그리고 그 후에 인정받은 납북자 등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1년 1월 3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재공관을 통해서
전시납북자 신고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올해 10월 말까지 3,514건이 신고되어 이 중 2,560명이 공식적으로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우선 납북자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정부도 이러한 납북자 가족분들이 대부분 고령인점을 감안하여 피해 신고를 하시는 데 있어 최대한 편의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인의 서명이 필요한 피해 신고의 특성상 그 인터넷이나 그 우편을 통한 신고 접수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위원회 대표 전화인 1661-625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그 절차를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전국 229개 시, 군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가까운 신고처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 구세군 서울후생원 악대원 18명 납북 사례와 같이 저희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거쳐 능동적으로 납북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납북자 가족분들의 신고 이외에도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전국적 범위의 실태 조사 등 그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납북자 결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 납북자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납북 피해자와 친족 관계 있는 분들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친족 관계를 하면 8촌 이내의 친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납북 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그리고 납북 경위서와 피해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한 후에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이 심사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정까지는 사안에 따라 최단 5개월에서 최장 약 1년이 소요됩니다. 피해 신고 접수 이후 각 시도 실무위원회에서는 신고서의 급의 수류 내용 확인과 1차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증인 면담, 관련 자료 조사, 그리고 소위원회 예비심사 등 2차 사실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북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 꽤 오랫동안 꼼꼼하게 심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명예회복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납북자 가족을 위한 기념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률의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납북자 및 가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납북 피해 기념관과 추모탑 조성, 그리고 교육 학술 활동 지원, 그리고 국내의 홍보 지원과 함께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올해 기념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많이 알려져야 이 남은 가족들의 신고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어떤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위원회 출범 이후 한 번이라도 더 신고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공중파 TV 혹은 케이블 방송의 CF와 자막 광고, 공공전광판, 그리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안내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현수막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TV에 방영하고 가요무대 특집, 사진 전시 및 납북자 가족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처럼 홍보가 많이 되는 사업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그리고 전국 행정관청이나 그 관광지 등에서 납북 피해 신고 안내 현수막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미신고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신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신고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납북자 규모가 최대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실제 신고 접수는 3,514명으로 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월 평균 90여 건씩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납북자 가족분들의 아픔을 정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기에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그 신고 접수 마감 기한을 좀 최대한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북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6.25 전쟁 기간 동안 북한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납치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납북자와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를 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림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그 뼈아픈 역사를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납북자 가족분들이 꼭 납북 피해 신고를 해 주셔야만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계신 납북자 가족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납북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1661-6250번이며 전화를 주시면 저희 위원회 사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임병철 국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25) 납북자의 발생은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또한 통일 준비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